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4월 6일 이민 첫 번째 기사 1596년 명만력 24년 비변사가 아뢰기를 나라의 형세가 이 지경에 이르러 적을 쳐서 종묘 사직의 수치를 씻지도 못하고 끝내는 부득이한 사세에 핍박되어 구차한 방법으로 눈앞의 급한 일을 해결하라고 하니 이는 곧 신들의 죄입니다. 신들이 반복하여 상의한 결과 모두들 이 일이 이미 이렇게 되었으니 부득이한 형세이다. 또 명사가 우리나라의 일로 위험을 예측할 수 없는 곳으로 들어가면서 배신과 동행하기를 요구하는데 허락하지 않기는 또한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 근수라는 명복으로 배신을 자임하여 그러하여금 밀양등지에서 대기하게 하였다가 외노가 과연 모두 철수하고 명사가 바다를 건너면 수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이 뜻으로 명사에게 회자하되 유조신에게 붙여 보내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마땅히 중의를 따를 것이다. 다만 갈수록 일이 어려워질까 걱정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4월 6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함흥 판관 신충일이 앞서 강진에 부임하였다가 임진란을 당하여 해남 현감 변응정과 함께 금산 싸움에 임하였을 때 일군을 결성하여 서로 사생을 언약하였습니다. 이에 응정과 충일과 응정은 충일과 협력하여 구원하겠다는 말만 믿고 먼저 출전하여 싸웠습니다. 적의 형세가 그리 강성하지 못하였으니 충일이 만약 즉시 나아가 구원하였다면 적이 필시 독을 부리지 못하였을 것이고 응정 역시 죽는 데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인데 응정이 크게 불러 구원을 요청하였으나 거짓 못 들은 체하고 군사를 지휘하여 후퇴함으로써 일군이 모두 무너지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남방의 사졸들이 지금까지도 붕괴하며 꾸짖고 있습니다. 또 전에 일제 노정의 여상공을 따라 노추부에 갔었다. 그곳에 가서는 노추가 주는 옷을 입었으며 5배 3 고도의 예를 행하기까지 하여 도리어 오랑캐의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그의 겁이 많고 무지함이 극심합니다. 말하건대 파직하여 사용하지 말 것을 명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4월 7일 계묘 첫 번째 기사 강원감사 정구가 치게 하여다. 울진에 사는 유화 주경안이 어려서부터 조행이 특이하였는데 그의 어머니 곽씨가 등창을 앓게 되자 몸소 빨았는데 그의 정세가 차도를 보였으며 그의 아비 주세홍이 학질을 알아 죽게 되자 손가락 2마디를 잘라 태워 죄를 약에 타서 들임으로써 즉시 효험을 보았습니다. 그 아비는 그 후 또 중풍과 부종으로 전신을 쓰지 못하며 목숨이 오늘내일 하고 있었는데 의원이 지렁이의 즙이 이야기라고 하였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얼어붙은 겨울이었는데 땅을 파서 잡아다가 들임으로써 그의 아비가 전과 같이 기거하였습니다. 그 아우 주경삼이 일찍 죽자 기년 동안 육식을 하지 않았으며 부모의 상을 당하여서는 3년 동안 죽을 먹었습니다. 제사를 당하여 제육이 없자 말총으로 그물을 만들어 밭에 설치하였는데 산비둘기 6마리가 스스로 걸려들었습니다. 그의 효감이 이와 같았습니다. 또 인성, 인순 두 대비 및 명종대왕 국상 때 3년 동안 복상을 하니 그의 충과 효가 드러나 정문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적변이 일어난 뒤로 솔잎을 가늘게 썰어 죽에 타서 마시고 밥을 먹지 않았으며 매일 분양하고 하늘에 빌며 제비하고 말하기를 외적이 섬멸되고 국가가 태평하면 비록 죽더라도 유감이 없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3년 동안 기도하니 온 집안이 모두 강복하였습니다.
그 충효의 실적을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말하므로 신이 직접 그 집에 나아가 무슨 연유로 죽을 먹느냐고 물었더니 그의 대답이 해후에 우매한 백성이 아는 것도 없이 천언을 힘입어 정문하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항상 감격한 마음을 품어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왜 저의 별난이 뜻밖에 생겨 주상께서 파천하시고 종묘 사직이 폐허가 되기에 이르렀다. 우매한 저의 심정이 통분하여 몸둘 바를 모르다가 차마 밥을 먹을 수 없어 죽을 마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신은 난리가 일어난 이후 나라를 위한 고절이 이와 같은 자를 보지 못하였는데 지금 바닷가에서 보게 되니 제 나름대로 가상히 여겨 칭찬하는 마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진실로 군국의 일에는 절실하지 못한 줄 알지만 풍화에 관계되는 것으로 상문합니다. 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4월 7일 개묘 두 번째 기사 정원이 아리기를 그저께 연중에서 이 호민이 아린 선능 정능의 일을 대신에게 물으니 영의정 유성룡은 말하기를 내가 그 당시에 중병을 앓고 있어 산능을 봉심할 수 없었고 봉산을 봉심할 때 비로소 여러 재신을 따라가 살펴보니 분명히 이는 오래된 시체였다. 박유인이 수건을 물에 적시어 그 등을 닦으니 등 뒤 좌측 어깨 두 개의 큰 구멍이 있는데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았으며 거리가 1분 정도였다. 그리하여 그때 즉시 목격한 것을 근거로 계사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분별함에 혹시 잘못이 있을까 염려되어 차마 말하지 못하겠다. 오직 다시 정밀히 살피게 하여 능상의 형체로 참작하고 아울러 근처 고총의 파광 여부를 수색하여 다방면으로 소문하는데 달려있으니 혹시라도 신명이 의지에 있다면 만에 하나 실물을 찾을 가망이 있다 하였다. 이처럼 이 일이 그 지인이를 분별할 방법이 없어 내가 의심하면서 감히 질정하지 못하고 도굴된 고총의 유물을 두루 찾아 결정하려 했는데 나는 그 이튿날 남방으로 내려갔다. 그 후의 조처는 어떻게 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나의 생각에는 항상 비록 의논하여 결정한 뒤라도 상의 하교에 따라 후이 장례해 주는 것이 옳다고 여겼다. 경영관 이 호민이 아는 것을 보니 필시 천변으로 인해 생각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이는 곧 막중한 일로서 그때 이미 널리 의논하여 결정하였으니 지금 다시 의논하면 불가하다 하고 좌의정 김응남은 말하기를 그때 이미 의논하여 결정한 것이니 지금 다시 의논할 일이 아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그때 조정에서 의논하여 결정하였으나 나는 망극할 뿐이었다. 지금 이 말을 들으니 더욱 망극한 마음을 참을 수 없어 죽고 싶어도 그러지 못한다. 만에 하나 혹시라도 잘못이 있다면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단 지금 이 계사는 호민이 아랜 것을 말한다. 그 당시에 듣지 못한 말이다. 이미 이런 뜻이 있었는데 지금에 비로소 아뢰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의심만 더 하게 하는구나. 막대한 일을 지금에 와서 함부로 의논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나 다시 대신에게 말하여 행여 조처할 일이 있으면 상의하여 시행하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4월 7일 개묘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명사를 건수할 배신을 이조로 하여금 차출하게 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구차하다 이 일이요. 우리는 근수로 이름하지만 저들은 통신사로 부를 것이다. 근수와 통신사의 그 차이가 극히 가까우나 또한 이보다 더 수치스러울 수는 없다. 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4월 8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상이 별전에 나아가 주역을 강하였다. 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4월 8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접대 도감이 아뢰기를
유조신의 가인이 남몰래 저에게 말하기를 16역이 난고야에 도착하자 관백의 차사가 결박하고 hil책하기를 헌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조선 지방도 허락하지 않는데 봉사만 이루려 하면 무슨 까닭인가 하면서 구타까지 하니 유격이 말하기를 이 일은 책사가 알지 내가 알 바가 아니다 하였다. 명사의 가인이 와서 이 말을 보고하므로 정사는 본월 3일 밤에 외영을 탈출하고 부사는 미처 나오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용결과 황칙은 중도에서 창황하여 이뤘다고 한다. 알았다고 전교하고 여정원의 비변사의 당상을 인견하겠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4월 8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상이 별전에 나아가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정사 이 종성이 외영을 탈출한 것에 대해 그 사이에 곡절은 알지 못하겠으나 필시 걱정스러운 사단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왕인의 거조는 이럴 수가 없으니 와전된 말이 아닌가. 16역이 구타를 당했다는 말 또한 믿음지 않다. 하니 연성각은 아뢰기를 어떤 중국 사람이 3일 내에 명사가 미복으로 왕경을 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고 유성룡은 아뢰기를 이름없이 급박하게 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여우동에 자문을 보내고 한편으로는 황도에 주달하여 중국 조정의 조처를 보아야 합니다. 하고 노직은 아뢰기를 책사가 황상의 명을 받들고 필부의 일을 행하여 도망쳐 버렸으니 자신을 위한 계책은 되지만 황령을 손상시켰으니 어찌 하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외영을 탈출한 것도 잘못이며 미복으로 남몰래 지나간다는 것은 더욱 그릇된 처사이다. 우리의 도리로서는 들은 그대로 우선 빨리 황조에 보고하고 제반 방비의 일을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다. 설사 이 말이 헛된 전파라 하더라도 금년 농사는 반드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경계에 두 방의사가 있는데 그 한 사람은 변응승이고 또 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아직 차출하지 않았습니다. 독성장 조발이 근실하고 재주가 있어 위급할 때 쓰기에 적합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의 병기는 한결같이 허술하니 비록 정의한 군사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저걸 막아낼 수가 있겠는가 하였다. 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4월 9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접대도감이 아뢰기를 정사의 휘하 이서가 3일 사경에 문을 지키고 있던 외인 사민에게 술을 먹여 취해 거꾸러지게 만든 다음 중군 왕승렬과 상공, 공문소 등 5인이 용절, 인진, 칙서를 가지고 빠져나와 경주로 향하였다고 하기에 그 까닭을 물었더니 지난달 22일 외통사인 절강 사람이 일본에서 나와 외인이 감정이 좋지 않다고 말하고 또 군문 및 찰원이 모두들 봉사가 만약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속히 나오라고 하였기 때문에 정사가 마음이 동하여 나오기를 결심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들이 또 묻기를 정사가 이미 나오려고 하였다면 의당 부사와 의논하여 조처했어야 하는데 어찌하여 혼자서 탈출하였는가 하니 두 사신 사이에 잘못 혐의가 있어 외영에 들어간 지 한 달이 넘도록 서로 만나지 않았으며 16역이 부산에 있을 때 부사만 존중하고 정사를 소홀히 하여 사사건건 털어져 있었다고 하고 이어 웃으면서 말하기를 별로 대단한 적정이 없는데도 정사의 처사가 이처럼 전도되었다. 본래 담력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에 와서 외인들의 웃음거리만 만들어준 것이다 하고 하였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4월 9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사관은 아뢰기를 나간 군수 선의문은 임진란이 일어난 초기에 공주 반관으로 군사를 거느리고 영로를 수비하고 있었는데
적이 이르기도 전에 풍문을 듣고 먼저 도망쳤습니다. 그가 용맹이 없는 겁쟁이임을 알 수 있으니 연애의 중요한 지대를 다시 맡길 수 없습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4월 9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유희설을 예주 참이 지제교로 최관을 홍문관 교리 지제교로 삼았다. 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4월 9일 을사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오늘날의 사세가 이와 같은데 책사가 외형을 탈출한 것은 부당합니다. 적이 이를 틈타 다시 기세를 부릴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육조의 수비는 곳곳이 허술하여 의지할 만한 데가 없고 믿을 만한 것은 유독 주사가 있을 뿐이니 해로를 차단해 막을 계책을 세우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대개 거제는 해문에 해당되는 곳이라 만약 주사가 그곳에 들어가 주둔하여 전에 이미 이루어진 외루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해구에다 바다를 간직해 두고 형세를 보아 전령도와 부산 앞바다를 차단한다면 만에 하나 희망이 있을 것이나 다만 주사가 미약하여 시료를 거두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그러나 거제는 지키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온 경내가 텅 비어 있고 경작할 만한 토지가 몹시 많으니 점차 흩어진 백성과 적중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자를 소집하여 농사를 짓게 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실마리를 이뤄나가는 일은 그만둘 수 없는 듯합니다. 이 뜻을 은밀히 도질차사와 도원수에게 회유하여 자세히 요량해 처치하게 함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4월 9일 을사 다섯 번째 기사 조선국왕이 긴급한 소식을 비보하는 일로 요동 도지휘사에 자문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년 4월 8일 미시의 무원 위관 오종도가 써보낸 말에 경상 좌도 밀양부에 머무르고 있던 관발 위관 오방언의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 본월 4일 오경쯤에 왕 중군의 부하가 부산에서 빠져나온 말하기를 이 책사가 부하를 거느리고 이경쯤에 부산을 탈출해 버리니 외자들이 부산 영문을 봉쇄하여 양분사와 안원, 승차, 영국, 윤 등이 외영에 갇혀 있으며 나는 3일 일찍 책사를 하직하고 밀양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였다는 말이 있었다고 하였고 이어 그날 술시에 배신인 경상 등 내도 채찰사 이원익의 치계를 받아 보니 정사인 배신 김수의 보고에 본월 4일 유시에 정사의 수행 통사 남호정이 부산에서 경주로 달려와 소관을 향해 말하기를 정사 이 노야가 본월 4일 새벽에 부산의 외영을 탈출하였는데 각 부서의 장관, 군정 등이 모두 3일 내에 왕경에 당도할 것이며 나는 정사 이 노야를 수행하여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하면서 곧 소관 들어 3일 내에 왕경으로 돌아가 함께 의주까지 따라가면서 다시 상의하자고 하였다는 말이 있었다. 당직이 이를 참조하건대 16격이 바다를 건넌 후 오랫동안 회보가 없다가 지금 책봉정사가 부산의 외영을 탈출하였으니 당직은 무슨 연유인지 알 수 없으며 창졸관에 나온 일이라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어 오방은 및 배신, 김수 등을 보고한 것을 보니 이 역시 창졸관에 나온 일이라 상세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답보를 기다려 주본을 갖추어 취보하겠거니와 관계된 긴급한 소식을 우선 급히 보고하니 귀사는 앞서의 사유를 갖춰 속기 총독, 무원 총진 등 아문에 전도하기 바랍니다. 살펴 시행하기 바랍니다.
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4월 10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상이 별전에 나아가 정사의 적반사 김수를 인견하였다. 전부터 정사는 부산령에 있었고 김수는 경주에 있었는데 지금 정사가 도망쳐서 그가 간 것을 알지 못하므로 김수가 상경한 것이다. 상이 이르기를 경이 국사로 해가 넘도록 외방에 있었으니 고생이 많았을 것이다. 정사가 외형을 탈출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지난번에 만위라는 자가 윤경 황제의 부마이다. 정사에게 글을 보내기를 귀척 대신은 타인과 다르니 외정이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사실대로 진술하라 하고 손군문 역시 왕경으로 퇴주하라는 말이 있었으며 석상서는 자기 처자를 고향집으로 보내면서 말하기를 나는 죄를 입고 죽을 것이다 고 하였습니다. 이런 일로 보면 중조 역시 봉사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처음에 사용제와 서일관이 황인을 위조하여 적장에게 주어 비밀이 서로 약조하였습니다. 그 약조 4건의 조항이 있었으니 곧 납지, 통상, 할지, 황녀였습니다. 사용제와 서일관이 구차하게 화친의 일을 완성하여 자신들의 공로를 세우려 하였기 때문에 이 4건의 일을 공문으로 위조하여 외장에게 주었다가 후에 일이 발각돼 모두 유배당하였다. 지금 책사가 외형에 있었는데도 4건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관백이 노하였다고 합니다. 이 역시 비천한 주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니 어찌 믿을 수야 있겠습니까? 16역을 결박하였다는 말은 서울에 와서 비로소 들었습니다. 대개 봉사가 지연되어 정사는 늘 의구심을 품고 있었는데 이 일 여러 장관들이 정사에게 계책을 들이대 각자 탈출할 계책을 진술하니 정사가 말하기를 이는 크게 부당한 일이다. 만약 나만이 몸을 빠져 나오면 휘하의 500인이 모두 살육을 당할 것이요 조선 지방 또한 전쟁에 시달릴 것이다. 내비로 구류를 당한들 어떻게 몸을 빠져나갈 수 있겠는가? 외정이 불순하면 천조의 가유구 섬나 조선과 합세하여 수륙으로 협공할 것이니 일거에 말끔히 씻을 수 있다고 하자 여러 장관들이 다 물러갔습니다. 정사가 3일 저녁에 평의지, 사고, 여문, 법인 등을 초대해 연회를 베풀고 몹시 즐기면서 의지에게 말하기를 성승자께서 평등하게 보시고 자애를 베풀어 동봉을 허락하고 이 일을 위해 훈구를 보내기까지 하였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속히 철수해 돌아가지 않는가? 내가 듣건대 관백이 별다른 요구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하니 의지가 말하기를 그렇다. 바로 4건의 일이다 하였습니다. 이에 정사가 말하기를 4건의 일은 황조가 반드시 허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는 바다를 건널 수 없다. 나는 마땅히 행장을 챙겨 회정할 것이다 하니 의지의 말이 책사가 비록 회정하려 하여도 우리가 만류할 것이니 어떻게 가겠는가? 또 생각건대 군량의 저축이 없어 책사를 지공할 물자를 계속하기 어려우니 바다를 건너지 않을 수 없다. 만약에 바다를 건너지 않는다면 조선의 군량을 빌려서 지공하여야 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에 정사는 의지의 말을 듣고 더욱 외정이 불순하다고 믿어 몰래 공문서로 하여금 황책과 용주를 싸가지고 먼저 나가게 한 다음 그날 새벽에 정사가 탈출하였습니다. 남호정이 동네까지 뒤쫓아오니 정사는 전립에 청포일을 입고 험난한 사이길로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이는 외인이 추격하여 잡을까 염려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조사의 소재를 알지 못하고 있으니 사리에 온당치 못할 뿐 아니라 연도에 지공하는 일 또한 필시 제대로 못할 것이다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16역이 하는 일에는 이치가 맞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그 하나는 중국에서 혼인을 허락하는데 황녀가 중도에 죽었다고 말한 것이요. 또 하나는 명사의 말 300피를 가리켜 황조에서 상을 내린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유격이 중국 조정을 속인 것과 행장이 관백을 속인 것에 대해 그 종말을 알 수 없다.
장차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하니 김수가 아래기를 나무중에 필시 들은 바가 있을 것이니 하문하심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이에 상이 중관에게 호정을 불러들이라 명하여 호정이 입시하였다. 상이 호정에게 이르기를 정사가 소홀하게 외영을 탈출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니 호정이 아뢰기를 만부마가 정사에게 글을 보내어 옛날에 정나라 사람 자산도 제 나라에 사신 가서 끝내 굽히지 않았는데 하물며 당당한 천조이겠는가? 특별히 훈칙 대신을 파견하는 데에는 뜻이 있는데 그대는 이를 생각하지 않은가? 봉사가 지연되는 것은 필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모름지기 사실대로 솔직히 진술하여 성사할 수 있을 것이다. 사해의 명예를 드날리는 것이 이 한 가지 일에 달렸으니 힘쓰고 힘쓰라. 봉사가 만약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연의 방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습니다. 정사가 이 말을 들은 뒤로 더욱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3일 의지와 함께 만취하도록 술을 마시다가 밤이 깊어 새해졌는데 사경에 정사가 미복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소신은 잠에 빠져 정사가 나간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중국 사람이 신을 발로 차 일으키면서 노야가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 외승이 열려 있었습니다. 신이 뒤쫓아 동네에 이르니 왕 중군에게 노야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더니 중군이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이분이 바로 노야다 하였습니다. 신이 자세히 보니 바로 정사였는데 전립을 쓰고 도포를 입은 모습이 하나의 하졸과 같았습니다. 정사가 준말을 타고 양산으로 달려가려 하기에 신이 울면서 말하기를 소생은 말이 지쳐서 모시고 수행할 수 없다고 하니 정사가 말하기를 나를 따라오는 것이 무익할 것이다. 내가 3일 후면 왕경에 도착할 것이니 너는 가서 김수를 말한다. 만나 그와 함께 왕경에서 나를 기다리라. 내가 만약 왕경을 지나면 의주에서 머무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영동을 경유해 오는가 하니 호중이 아뢰기를 필시 영동을 경유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저기 다시 동병할 기미가 있던가 하니 호정이 아뢰기를 아야사가 정병 20만을 거느리고 황칙을 만난다고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제14권 선조 29년 4월 10일 병호 두 번째 기사 평안도건절사 윤승길이 치게 하였다. 만포첨사 이경준의 치부에 마산비가 들어왔을 때 호인과 이달 20일경에 연회를 베푸기로 약속하였는데 10일이 지나도록 회보가 없으니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이다. 이에 호인 동평고를 건주에 보내 일정을 탐문하게 하였더니 이달 15일에 나올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누르하치를 도중에 만나 절제사의 뜻으로 연일을 물었더니 답하기를 여상공과 약속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여상공의 회보를 기다린 후에야 받을 수 있다. 만약 상공이 바로 중원으로 돌아가 약속을 어기고 오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통지할 예정이다 하였다. 연회를 기약하고 이르지 않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지금 또 상공을 기다린다고 핑계하니 그 흉물을 헤아릴 수 없다. 지금 만약 경솔이 날짜를 정하면 필시 군색한 일이 많을 것이니 마땅히 더욱 담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체가 구차할 뿐만 아니라 또한 약점을 보일 것 같으니 우선 형세를 보아 다시 통보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하였습니다. 대개 삼공이 출립한 후 귀순한 오랑캐의 사기가 거만하다고 하며 인삼을 채취하는 호인으로 우리 국경에 잠입하는 자에 대해 이파의 동인 동평고 등을 시켜 자세히 설득시키게 하였더니 동평고가 말하기를 원근의 불악에 보고하여 그들로 하여금 두루 알게 하는 것은 옳은 일이나 다만 우리들의 말을 신임하지 않을까 염려되니 노호에게 글을 보내 그로 하여금 명령을 내리게 한 후에야 금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 말이 잘못 이치에 가까운 듯 하지만
그를 보내는 것은 중대한 일이므로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우선 그를 보내는 것을 보류해 두고 다만 이 뜻으로 노추에게 전언하여 그로 하여금 명령을 내리게 하려고 합니다. 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4월 10일 병호 세 번째 기사. 김수가 임진난 때 겁을 먹고 도망하여 남의 비방을 많이 들었다. 아래기라. 본월 3일 신이 경주에 있을 때 남호정이 외영으로부터 달려와 말하기를 어제 상사가 연회를 베푸고 의지, 사고, 야문, 비란, 도, 법인 등 세 외장을 불러 대접하면서 행장의 회정이 왜 그리 늦느냐고 조용히 묻고 또 사융은 중국 관리인데 일찍이 와언으로 상사를 겁존자였다. 말은 사실을 가지고 단서를 잡아 물으니 새 외장은 이에 대해 대답하였는데 말하는 태도가 공손하지 못한 것 같았다. 이에 상사는 한편으로는 은밀히 장만록 등에게 일러 절부와 칙인 등을 가지고 먼저 빠져나가게 하는 한편 이서등을 보내 관전의 병사들을 먼저 조발하게 해놓고 거짓으로 외장에게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삼경이 되어 취한 몸을 부축하여 들어왔는데 이날 밤 오경에 자기 부하의 옷차림으로 변장하고 파발말을 타고 탈출을 하였고 발군의 말과 바꾸어 탔다. 부사는 전날 밤 술을 마실 때 이미 먼저 도망쳤다. 일행의 원역들은 모두 곤히 잠들어 알지 못하였고 나는 통지해주는 사람이 있어 간신히 탈출을 하였다. 동네에 이르러 길에서 정사 중국관 왕승열을 만났는데 내가 울면서 말이 지쳐서 전진할 수 없다고 하니 상사가 나에게 말하기를 너는 김판서 김수를 말한다. 함께 달려가라. 3, 4일 후에 왕경이 아니면 의주에서 만나자 하였다. 박의금의 탈출 여부는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남호정의 사서 첩정을 동봉합니다. 호정의 사서는 다음과 같다. 도학이 와서 소식을 전하기를 선군문 병과 요동 무안 양 보정이 함께 공문을 올려 책봉이 적절지 못하다고 말하고 군사와 군량을 확보하여 사태에 대비하기를 청하였다. 석상서는 사용의 말이 북경에서 퍼질 것을 우려하여 상서의 가속들을 내보내어 이미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고 혼자 남아서 스스로 책임지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28일에 사융이 어르신께 화친, 할지, 납지, 통상 이 네 가지 사안과 관련하여 해당 사안들은 당초에 서와 사가 갔는데 인신을 위조하여 한 통의 약서를 만들어 관백에게 준 것입니다 하자 어르신께서 꾸짖기를 어찌 일찍 나에게 말하지 않고 조정에까지 곧장 가서 이야기함으로써 나를 이처럼 공경에 빠뜨리는가 하였습니다. 이에 사융이 말하기를 동응고의 서치 등이 모두 직언으로 책망을 들었기 때문에 감히 아르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29일에 장충이 북경으로 돌아왔으는 석상서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책봉을 책임진 사신을 시켜 기회를 보아 일본에 가게 하였는데 사신은 외적의 동태가 공손하다고 누차 보고해 왔기 때문에 이에 근거하여 황제에게 보고했을 뿐이다. 내가 북경에 있으면서 어떻게 알 길이 있겠는가 하면서 전적으로 책임을 책봉사에게 미루는 의도가 많았습니다. 여러 아문의 제본으로 인하여 우선 군사 2만 명을 동원하여 압록강을 수비하고 그 수에 준하여 10만 석의 식량을 내어 기회를 보아 도벌할 계획을 세우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복광의 외적 3명이 와서 중국 사신에게 고하기를 행장은 황녀가 곧 도착한다고 관백에게 큰 소리를 쳤는데 이제 황녀가 없자 관백이 크게 화를 내며 아야사에게 명하여 군사 40만 명을 일으켜 나온다고 하니 지금 관백이 병사하였다는 말이 있으니 이 말이 사실이라면 여러 외적들은 필시 경도에 이르러
서로 공박하며 관백의 자리를 다툴 것이고 조선과 중국을 돌아볼 겨를이 없을 것이니 이렇게 되면 천만다행이다 하였습니다. 어르신께서 익성노 백이의 말을 들었는데 여기에 있는 외인들이 사신을 따라 바다를 건너면 아야사가 거느린 군사가 바로 건너와서 왕경이야 여러 곳에 포진하고 사신을 인질로 잡아 강화를 요구할 것이 분명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하였다 합니다. 이 말은 복광 외인의 말과 서로 부합되는 것입니다. 전해지는 말이 분분하여 무엇이 사실인지 모르겠고 확인할 수도 없으니 가슴속에 우울함만 치밀 뿐입니다. 잘되든 못되든 간에 머지않아 결말이 날 것이니 바라건대 좋은 말을 골라 기복과 함께 보내주기를 손모아 빕니다. 또 말하기를 저는 사수해야 할 만한 이유가 없으니 탈출을 도모할 것입니다. 노모와 가족이나 만나보게 된다면 죄를 준다 하더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마피를 구해줌이 어떻겠습니까?